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화성시 최적 시내버스 노선 제안 우수상을 수상한 팀 아이디언스입니다.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첫 번째 아이디어로 그룹별 요구를 반영하자라는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 결과 출근, 퇴근 시간대에는 보통 주거 밀집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학교 간의 이동 경로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산업단지 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퇴근 시간대에는 산업단지에서 주거 밀집 지역 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인구에 대해서는 버스카드 유형으로 청소년 승하차는 주로 학교 주변 정류장에서 발생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용이 많은 정류장 부근을 거점으로 하는 반월동 환승센터 운영을 제안드렸고 노선 다각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개편해보자 였습니다. 화성시 동탄동 및 병점동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위치 정보에 병점, 동탄, 반월, 진안, 화산, 기배가 포함된 1079개의 정류장만을 추출하였고 총 61개의 노선 중에서 동탄역과 병점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의 중복도 비율이 42.6%에 육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역과 병점역 주변의 버스 노선과 정류장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동탄역과 병점역 주변 버스 정류장의 경유 순서 또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병점역 주변에 비해 동탄역 주변의 버스 노선은 복잡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노선을 줄이고 거주단지, 동탄역 간의 효율적 노선을 증선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유동인구를 반영하자 였습니다. 화성시 거주인구는 동탄 6동, 7동, 즉 오산동, 목동, 송동, 반월동, 안녕동의 밀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동탄 1, 2, 3동, 즉 반송동, 능동, 병점동 지역에 유동인구가 밀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역, 병점역 경유 노선 중에 11개 노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반송동을 지나지 않았고 동탄역, 반송동, 병점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희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를 요약하자면 출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반월동에 환승센터를 운영하고 노선을 다각화하자. 긴 노선은 줄이고 거주단지, 동탄역 간의 효율적인 노선을 증설하자. 동탄역, 병점역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동탄 1 신도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을 증설하자. 결론적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개발 예정인 신도시의 노선 수요를 고려한 노선을 확충을 제안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안드린 세 가지 아이디어였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안드렸던 아이디어 중 첫 번째 아이디어인 그룹별 요구사항을 제안드리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데이터 분석 업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화성시 시내버스 태깅 정보를 담고 있는 CSV 파일을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호출하였습니다. 먼저 헤드를 찍어서 어떻게 데이터가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이 컬럼 상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컬럼들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워서 컬럼명 접근이 보다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그룹별 버스 이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 구분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 구분 필터 중에서 1번은 일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해당 필드, 사용자 구분 필드에 1이라고 표기된 데이터만 필터를 거쳤습니다. 일반 그룹은 출퇴근 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룹입니다. 따라서 시간대별로 출근 시, 퇴근 시를 구별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자료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최초 승차 일시가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을 모두 데이트 타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승차 일시와 최종 하차 일시 데이터를 모두 바꿨고요. 데이터 타임으로 바꾼 이후에 다시 시간 데이터만 따로 변경하여 승차 시간대, 하차 시간대 필드를 만들어 추가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출근 시간대를 7시부터 9시 그리고 퇴근 시간대를 18시부터 20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DF 모닝 그리고 DF 이브닝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서 필드를 알맞게 지정하여 저장하였고요. 해당 데이터에는 버스 정류소 아이디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버스 정류소명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션 테이블 CSV 파일을 읽어드렸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머지해서 어떤 정류소의 아이디가 어떤 정류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EB카드 정류장이라는 필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필드명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DF 모닝 데이터 프레임에서 승차역 아이디를 EB카드 정류장 아이디로 네이밍을 바꿨고요. 이후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머지한 결과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카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가장 최빈 태깅 승차 지역과 하차 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승차 시간대에서는 출근 시간대 하차 결과 중 최빈 하차 태깅한 정류소는 IT단지, 삼성 반도체 후문, 한림대병원과 같은 산업단지로 나타났고 출근 시간대에 가장 많은 승차가 이루어진 지역은 신영통, 현대타운, 반월리, 큰고개와 같은 주거지역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출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이용 그룹인 회사원 그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한 노선의 증설이 필요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동탄 병점동 중심의 버스 노선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 및 데이터 파일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북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동탄동, 병점동 버스 노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정류장만을 선택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대한 정보 테이블과 버스 노선 정류장 매핑 테이블을 맞이합니다. 편의상 컬럼 순서를 다시 조합하여 리네임 후 노선 아이디, 정류장 순서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콤파스 가이드를 참고하여 동탄, 병점 주변의 버스 노선 중북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같이 하였고 위에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결과 하기와 같은 히트맵이 나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알기 위해 중복값의 분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값이 많지만 최대 96% 중복되는 노선상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높은 중복도를 가지고 있는 노선의 개수만 파악하기 위해 90% 이상의 중복도의 노선상을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총 24개의 노선상이 추출되었고요. 각 노선상에 포함된 노선 아이디들의 디스팅트한 값을 구한 후 화성시 노선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동탄 병점동 버스 노선의 약 42.6%가 90% 이상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중복도이며 노선의 중복도는 시내버스 수요에 비해 노선이 과다 공급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선이 필요한 지역에 노선을 공급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중복된 노선을 다시 검토하여 중복된 노선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동탄역, 병점역 주변의 버스 노선 정류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포리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먼저 임포트를 하여 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선 아이디별 버스 번호를 리스트에 저장하고 포리움 맵에 사용될 딕셔너리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맵이라는 펑션을 사용하여 시각화한 결과 하기와 같이 나왔습니다. 동탄역과 병점역 근처 정류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맵에서 볼 수 있듯이 병점역에는 근접한 정류장이 많이 있으며 노선도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동탄역 인근의 정류장은 많이 부족하며 있는 노선의 길이도 길고 멀리 가는 노선으로 인근 거주지 근처에서 오는 노선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정류소나 동탄역을 거치지 않고 병점역 쪽으로 가는 노선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실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 내에서 동탄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마을버스나 지선버스의 추가 배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 주변의 정류장 경유 순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정보의 위치, 버스 번호, 경유 순서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만을 다시 생성하였고요. 생성 결과 4개의 디스틴트한 위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동탄면과 병점동, 진안동 위의 위치만 축출하여 다시 분포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결과를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한 결과 하기와 같이 나왔고요. 박스 플롯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두 지역의 경유 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탄면에 있는 정류장의 대부분의 경유 순서는 끝쪽에 있는 반면 병점동 정류소들은 대개 앞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스 값을 비교해 보더라도 동탄면 정류소는 150번째가 넘는 경유 순서도 있지만 병점동 정류소는 최대 63번째의 경유 순서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탄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보다 도착하는 노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선의 길이가 긴 버스가 많이 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짧은 노선을 갖는 병점동의 버스는 노선 복잡도 면에서도 동탄역의 노선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긴 노선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추후 새로운 버스 노선 생성 시에는 동탄역 주변 출발에 대한 사항과 노선 길이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도상의 버스 노선을 시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공되어 있는 루트 스테이션 인포 데이터를 보면 각각의 버스 노선의 버스 정류장의 위도와 경도 정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루트 스테이션 인포 데이터와 스테이션 스테이블 데이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온 뒤에 표준 정류장 아이디를 키값으로 해서 각각의 정류장의 위도와 경도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toCSV 메소드를 활용하여 myData 화성이라는 새로운 CSV 데이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병점역, 서동탄역, 그리고 동탄역 중심의 버스 노선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노선과 정류장에 관련된 스테이션 스테이블과 루트 스테이션 인포 데이터를 판다스의 리드 CSV 메소드를 활용하여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각화하였던 그 자료를 통해서 병점역과 서동탄역 그리고 동탄역 주변의 버스 정류장 이름들을 각각 찾아서 리스트로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장한 리스트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의 isIn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여 각각의 병점역, 서동탄역, 동탄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의 각각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정류장 아이디를 알게 되면 각각의 노선이 각각의 버스 정류장이 어떤 버스 노선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그 테이블에서 표준 정류장 아이디를 통하여 버스 노선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복된 값이 있는데 이 중복된 값은
duplic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중복된 것을 제거해 주었고, shape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여 이제 각각의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intersection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여 각각의 노선이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머지했던 마이 데이터 화성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시각화 결과 아래와 같이 시각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면 출퇴근 시간에 동탄 1동, 2동, 그리고 반송동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점동, 능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는 병점과 소동탄역 근처에 인구가 유동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거주인구 데이터를 보면 동탄역 근처로 거주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탄역에서 병점역, 서동탄역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점, 소동탄, 이 동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총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확인해 보니 총 18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반송동을 지나지 않는 노선은 총 11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유동인구와 거주인구 데이터를 봤을 때 반송동 쪽에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송동 쪽을 지나지 않는 노선이 다수인 것을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반송동을 지나는 버스 노선 7개는 시각화 결과 버스 노선이 되게 긴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버스 노선이 길다 보면 배차 간격도 길게 되고 좀 활용에 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아이디어에서는 동탄역과 병점역을 경유하는 노선 중에 반송동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조금 더 확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디어 제안 3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총 이 아이디어 3가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